네, 오늘은 5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타격을 주어서 이게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심리해서 판단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탄핵하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타격을 주어서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누구를 꾸짖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죠? 징계 절차에 의하거나 아니면은 해임을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헌법재판소에서 별도로 둔 것은 왜일까요? 즉, 이 징계나 해임이 불가능하거나 징계나 해임하기에 부적당한 그런 직책이 있을 겁니다, 헌법상에. 만약에 대통령을 징계로 쉽게 해임해 버릴 수 있다면 나라가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해임 절차로는 대통령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중대한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런 경우에도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이런 이제 의문사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도저히 이 대통령이나 어떤 고위 공무원이 헌법상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헌법상을 위반해요. 작은 거 그냥 교통법규 위반하는 게 아니고 헌법에 정해 국민 주권을 부정한다든가 뭐 이런 위반 행위를 했을 때도 그냥 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들도 헌법에 의해서 뽑힌 사람인데 그 스스로 뽑힌 헌법 질서를 부정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쫓아내야지. 아, 그런데 쫓아내야 되는데 징계나 해임하기는 어렵네. 그러면 좀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쫓아내긴 쫓아내야 되겠어. 야, 그런데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데 쫓아낼 수 있나? 아, 쫓아내면 안 되지 않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쫓아냈을 때에 가만두면은 어떤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고 쫓아냈을 때는 어떤 피해와 이익이 있는데 그걸 두 개를 고려해서 만약에 도저히 안 쫓아내면 국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거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쫓아내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사소한 잘못이다. 아, 뭐 그 정도는 잘 한 건 아닌데 대통령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쫓아내면은 나라의 위신도 좀 안 서고 국가의 기능도 좀 많이 지장이 되고 또 선거도 다시 해야 되는 막대한 부담이 또 생기고 정치적 혼란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항상 고려해서 탄핵을 해서 이렇게 잘못을 따져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엄청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국가가 도저히 이 사람을 그냥 두면은 헌법 질서가 제대로 안 설 때에 파면을 하는 제도가 탄핵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의라는 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탄핵이라는 거 왜 뒀냐 하면 결국은 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처벌은 못 합니다. 원래 뭐 처벌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처벌은 아니고요. 파면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파직하자 할 때 파면 이렇게 쓰죠. 면자는 그 직위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자나 면자나 똑같은 뜻인데 직무를 어떤 직무나 직위 자리를 그만두게 한다.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만두는 건 사임이라고 하고요. 하야. 그래서 사임 또는 하야는 스스로 그만두는 건데
보통 권력욕에 먼 사람들은 스스로 그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강제로 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파직하십시오. 면직하십시오. 다 직책을 없애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럼 언제 없애야 되죠? 중대해야 되겠죠. 잘못이 있는데 잘못을 일단 저질러야 되겠고요. 잘못을 안 저질렀는데 파면하면 안 되겠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중대해야 됩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야 돼요. 그런데 이 절차는 아까 징계 사법 절차, 또는 재판을 말하죠. 이게 일반 법원에 재판하기도 부적절해요. 재판 절차가 아니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하는 징계 절차도 부적당할 때, 이럴 때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헌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니까 특별한 절차, 즉 헌법재판소에서 별도로 헌법재판관들이 좀 심리해서 파면하는 게 좋겠어. 일반 법원은 그냥 뭐 도둑놈이나 교통질서 위반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징계 절차는 일반 공무원들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엄청난 고위공직자, 예를 들면은 대통령,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죠. 이거를 일반 재판이나 징계에 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법관들은 사법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징계나 이렇게 파면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법관들이나 최근까지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징계나 해임이 부적당하니까 파면으로 하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면 심리 판단한 다음에 쫓아내버리자.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중대해야 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일로 저지른 거하고 헌법 질서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탄핵 절차가 있었지만 탄핵이 만약에 이번에 안 이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시민혁명이 일어났겠죠. 혁명이 일어나서 양 세력 간의 어, 내전 내지는 폭력 이게 발생했고요. 그래서 국가가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걸 도저히 이럴 때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탄핵이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절차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까요? 마음에 안 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일반 국민이 한 명이, 저 대통령 마음에 안 드니 탄핵시켜 주세요 하면은 그런 절차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나라의 그 국정을 담당하니까.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줬습니다. 이렇게 탄핵 제도를 시작하려면, 그러면 저기 누가 해야 되지?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해서 탄핵 심판을 받게 할 주체는 누구지?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회에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는 탄핵은 아까 말한 뜻이고, 소는 소송을 제기한 공소라고 하는데, 원래 소자는 호소한다는 소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호소를 하는 건 옛날에 역사책을 보면 북을 두드리죠. 그래서 신문고에다 얘기를 하는데, 공소란 건 뭐냐면 공적인 호소입니다. 무슨 호소냐?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국가에서 처벌해 주세요. 국가에서 이 사람을 응징해 주세요 하는 게 공소입니다. 추자는 따라가다. 그래, 여기서 소추의 뜻은 제일 처음에 아, 공무원이 잘못 저질렀을 때 누가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호소하나요? 어디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사람 잘못 있으니까 좀 잘못 있는지 없는지 가려서 파면시켜 주세요 하는 게 소추입니다. 우리 일반 용어로는 보통 고소,
그런 걸 많이 쓰죠, 우리가. 아니면 소송,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한 명이 하면은 안 되겠죠.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보면은 어, 탄핵 소추 의결하는 절차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발의라는 절차와 의결이라는 절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발의는 의안을 발의한다, 개시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최저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발의하고요. 최저위원 과반수, 절반을 넘어야 됩니다.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있어야 발의가 되고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그래서 아무나 못하고 국회가 하는데 국회도 3분의 1이나 과반수, 과반수나 3분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막 못하게 하는 제도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이제 서류가 넘어가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의 청구, 여기 소추위원은 국회에서 하겠죠. 소추. 아까 마지막에 의결서가 있겠죠. 소추 의결서를 정본이라는 건 원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본인데 직인이 찍힌 걸 정본이라 합니다. 요거를 헌법재판소에 가져다 주면은 서류로서 해야 되겠죠. 서류로서 안 하면은 도대체 무슨 사유를 위해서 어떤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탄핵 심판을 할 때 여기 이쪽이 소추위원, 이쪽이 탄핵 대상이 된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이쪽 이렇게 상대방이 되겠죠. 근데 소추대 의결서가 송달되면 어떤 효과가 미치느냐. 이게 워낙 국회 3분의 2나 과반수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일단 정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제 잘못을 저지를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정지를 일단 시켜놓고 나중에 심판을 해서 죄가 있으면 쫓아내고 죄가 없으면 다시 복귀시키고 헌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정지가 되면 대통령이라고 치면 정지되면 누군가 그 대신해야 될 텐데 그 대행의 순서를 또 헌법이 정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한 대행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대통령 다음이 국무총리,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뭐 이런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권한대행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권한대행이 과연 그러면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복귀하거나 다른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대통령 선출 때까지 아주 현상 유지하는 그런 업무만 할 수 있느냐, 요거에 관해서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야, 이 권한 대행은 대통령은 아니잖아. 국민에 직접 선출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된 사람이니까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어. 라는 게 보통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대통령이 머리를 써서, 내가 탄핵 소추됐다고 험한 꼴 보지 말고 사임해버리지 뭐. 혹은
위에서 내가 너 해임시켜 줄게. 그러면 험한 꼴 안 당하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탄핵 절차가 좀 뭐라 그럴까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탄핵 피하는 거 면탈은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 아까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자기 스스로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돼 있습니다. 있으면은 탄핵 제기되면 그만둬버리지 뭐, 해임시켜버리지 뭐, 이렇게 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이때 청구가 됐을 때 과연 어떤 거를 심리 판단하냐, 탄핵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심사하고 판단하느냐. 도대체 아까 잘못이라고 했는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위반도 있을 수 있고, 법률 위반도 있을 수 있겠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탄핵소추에는 요걸 위반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A가 잘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B 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아서 탄핵 심판을 할 수는 없다. 탄핵소추 의결서의 그 위반은 근데 법 규정이 만약에 이 사유는 동일한데 사유 즉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법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사유서에서 만약에 10조를 적어놨는데 실제로 12조나 1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아,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 왜? 헌법재판소가 한 일이 법 전문가니까 헌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만 동일하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해서도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핵 결정의 정족수가 있는데요. 헌법재판관은 원칙이 9인이 있습니다. 9인의 구성도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 3인, 법원 3인, 국회 3인, 요렇게 해서 9명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명 중에서 탄핵 결정은 좀 중요한 거겠죠. 9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면 너무 심하고, 7인 이상은 찬성해야 되지 않을까. 국가의 중대사인데. 그래서 7인 이상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찬성해야 돼. 9명 중에 6명은 찬성해야지. 5명, 4명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중대하게 대통령을 쫓아보내는데, 이런 정족수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할 때는 각하와 인용과 기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자의 각자라는 것은 물리치다라는 뜻입니다. 뭘 물리친다? 누군가 호소한 사람의 내용. 여기서는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이 사람 쫓아내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쫓아내 주세요 하는 호소를 했죠. 근데 그걸 물리칩니다. 각하. 기각도 마찬가지 각자가 있죠. 물리치는데요. 각하는 아래에서 물리쳐버립니다. 아래하. 그러니까 따져보지도 않아요. 야, 그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몇 조를 위반해서 우리나라 질서를 어떻게 하지? 이거 따지지 않고, 보니까 대통령 탄핵소추하려면
3, 과반수의 의결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네. 잘못해갖고 2분의 1의 의결이 있었네. 그래? 그러면 내가 굳이 이유를 따져볼 필요 있겠어? 그냥 헌법 그 적법 요건이 잘못됐네. 그래서 따져보지도 않고 적법 요건을 보고 의결 정족수 안 맞네. 그러면 내가 더 볼 필요 없이 물리쳐버려야 되겠네. 각하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탄핵 심판 대상을 실컷 하고 있는데 파면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기 만료돼 버렸어요. 어? 이 사람을 파면하려고 지금 어? 탄핵 심판하고 있는데 임기 만료됐다고? 임기에 있는 사람을 파면하려고 하는데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뭐 따져볼 필요 없겠네. 뭘 따져? 그냥 아래에서 물리쳐버리지 뭐. 각하.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각은 이유를 따져봤어요. 어떤 사실관계에서 이러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헌법 몇 조를 위반했고 이 사람 그냥 두면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랬을 때는 인용은 인정하여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누구의 호소를 국회의 호소를 무슨 호소를 쫓아내는 호소를 뭘 잘못해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잘못해서 위반을 해서 기각은 그래 봤는데 별로 잘못이 없는데 혹은 야 잘못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대통령 그만둘 정도는 아닌데 잘못이 크지 않아 잘못이 없거나 잘못이 작아 혹은 야 그렇더라도 대통령 그만두게 할 만큼은 아닌데 그만둘 정도는 아니야 혹은 야 국민들이 뽑았는데 국민들이 그 사람 믿고 뽑아줬는데 그 신뢰를 배반할 정도는 아니야. 이럴 때는 너 잘못했지만 내가 너 쫓아내진 않겠어. 다시 복귀해. 반성하면서 복귀해. 이렇게 하는 게 기각입니다. 기각. 그래서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만약에 똑같이 파면됐으면은 이것도 기각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단순한 법 위반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통령 같으면 예를 들어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헌법 자체를 수호하려면 중대한 위반.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각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유가 있으면 땡땡을 파면한다. 이렇게 합니다. 생방송으로 보면 땡땡 이유 있음으로 파면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탄핵 결정의 효력을 보면요. 공직으로부터 파면, 쫓아냄에 그친다. 쫓아냄에 그친다는 더 나아가지 않는다. 요거에 한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해서 돈 물어줘야 됩니다. 이 책임 면제되지 않아요. 한 사람당 10만 원씩 판정했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가 됐다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내란죄 이런 것들 책임 다 져야 됩니다. 파면한다고 그 잘못을 다 면제해주면 안 되겠죠. 파면한 사람은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고위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즉, 탄핵은 그럼 왜 하느냐? 파면해야 되는데, 직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가 누가 대통령을 쫓아내겠어? 이런 징계적인 성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서 징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탄핵 심판됐다고 해서 민의 형사재판 사이에 일사부재리 한 번 심리했다고 다시 심리하지 못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파면됐으면 5년 안 지나면 공무원도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다시 해야 또 이상한 짓 할까 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 파면됐는데 다른 이제 또 동일한 정당의 대통령이 나와서 사면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취지에 보면 사면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다. 맞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는데요. 어, 수고했고요.